세종시에 어떤 아파트 볼까요? 좀 입주 시기가 한 2014년도 된 게 있나요? 다 신축이고. 여기 세종 현대 앵코타운 볼게요. 어떻습니까? 5억 6천 이렇게 거래되다가, 네, 그러니까 뭐 2억 8,300에서 쭉 상승해서 5억 5,600 거래되다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죠. 쭉쭉쭉쭉. 근데 전세 볼게요. 전세 얼마예요? 2억 9천이죠? 네, 맞죠? 2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갭이요. 자, 그런데 세종시의 대장 세롬동, 세롬동과 다정동이 있는데 세롬동이 대장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보세요. 왜 대장인지. 자, 5단지 메이저 아이파크 이거 말고 요거, 네, 35평. 자, 12억 찍었다가 10억 5천으로 뚝 끊겼죠. 전세 보세요. 얼마인지. 3억 천이에요. 갭이 한 8억 들어가죠. 8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맞으면 떨어지는 게 훅훅 떨어진다는 거죠. 전세가는요, 매매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맞죠? 맞습니까? 최소 전 시장의 전세라는 게, 네, 부채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건요,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거라고요. 물론 전세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물가에서 세종의 이 3억 원요, 매우 저렴한 금액이다. 저렴한 금액이다. 그래서 근데 이 폭이, 매매가 전세가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매매가 전세가 갭이 워낙 크면요, 세종은요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50% 최소 40%인가요? 50%인가요? 그 대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억이면요 50% 대출 된다고 하면은 내 수중에 5억 5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세가 3억인데 방어 될까요? 네? 대출이 5억 5천이고 전세가 3억이면요 2억 5천만큼의 그 차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없어요. 무조건적. 제가 세종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세종을 보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막 들어가서 미친 듯이 오르니까 고점에 잡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부동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요. 예?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적이라는 거. 예? 자,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주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1주택으로 갔겠습니까? 네? 왜 1주택을 갔을까요?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예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길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저는 현재 보유한 물건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보유한 물건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보유할 물건에서 더 큰 수익을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선생의 명언이라고요.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 멘트라고요. 투자 안 할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거 비과세 받을까 말까? 이런 가치 없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왜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지 아세요? 저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서 수익을 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연하게 투자해서 사는데 그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었고 그걸 팔면 나는 다른 거에서 돈을 또 벌 용기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왜? 저는 평생 투자할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먼저 팔아가지고 3억 오를 거 제가 1억 5천 밖에 못 오르고 팔았다. 그럼 1억 5천 제가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럼 뭐요? 그럼 뭐 다른 곳에서 또 벌면 되는데요. 네? 근데 제가 1억 5천 벌 거를 3억을 벌 거를 1억 5천밖에 못 벌었다. 3억을 벌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잃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요 당장의 그 수익보다 얼마 더 기다려가지고 그 수익보다는요 기회비용을 더 크게 생각을 해요. 기회비용이요. 이제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요, 저 말고요, 저 뭐 50억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부동산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요새 특히 자기가 얼마 벌었다고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네?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순자산이 100억이래요. 과연 그 사람이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부동산 시작했는데? 네? 차익 실현하고 100억이다? 이거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자산이 100억이다.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갭 300짜리 백채 사면 3억이에요. 백채 사면요. 근데 1억짜리 백채 산 거 아닙니까? 결국은 1억이고 전세가 9,700. 그럼 백채 아닙니까? 그럼 100억이에요.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아봤냐고요. 정작 여러분들한테 판 경험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가 50억 벌었니 100억 벌었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점점 늘어난다는 이 시그널, 혹시나 주식시장에 아기를 들쳐맺고 뭐 어머니들이 온다, 또는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주식 사러 온다, 삼성전자 사러 온다, 이런 시그널하고 혹시 비슷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산을 까는 이유는 있거든요. 뭔가를 더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분들이 구독자를 만들어서 뭔가를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심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있으면요 안 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 대가라고 하죠.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존 리, 그분이 자기 수익 깝니까? 자산 까요? 안 깐다는 거죠. 안 깐다는 겁니다. 왜? 본인의 실력이 있다 생각하니까요. 근데 뭔가 돈이라는 그런, 비트코인은 500억 벌었어요? 그렇게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요. 이 사람 블로그나 뭐 유튜브 봤는데 얘가 뭐 돈을 뭐 수십억 벌었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말라고. 자,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 주변 아니고요. 대구에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하려면요 1억을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돼요. 기타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떤 젊은 20대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해가지고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매년 불우한 사람들이나 사회재단에 4억씩 기부한대요. 근데 이 사람 주식을 잘해서 어릴 때부터 돈을 수십억 벌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였을까요? 사기였단 거죠. 자기가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나한테 돈 맡겨서 돈을 굴려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당 뭐 1,0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뭐 1억, 수억을 해가지고 지는 계속 언론에다가 나 기부한다, 어디 기부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폰지 사기인 거예요. 폰지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 믿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전적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요. 저도 한 명의 인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을 때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도 이 마스크 뒤에 숨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선합니다. 선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그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제가 올 수리한 다음에 월세 세입자 드렸어요. 모 대학교에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나는 21살인가? 22살 갓 군대 제대하고 이제 혈기왕성하고 그런 애가 들어왔어요. 체대를 다녔거든요, 걔가. 근데 500에 30만 원이 월세였어요. 제가 500에 30만 원 세팅했는데 걔가 현금으로 5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는 뭐 이렇게 현금을 갖고 와도 뭐 다행히 내가 여기 집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죠. 제가 피터팬의 방구하게 있잖아요. 거기다 방을 올려가지고 중개사 안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입자 맞췄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500만 원 현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줘도 뭐 내가 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떼갔으니까 집주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너가 다음번에 또 집을 구할 때 이렇게 현금 500만 원을 뽑아가지고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왜?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는 동생 같은 애니까요.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선한 얼굴을 한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숨은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할 게, 뭐 쇼핑몰 해가지고 100억 벌었어요, 뭐 해가지고 뭐 커피 팔아가지고 100억 벌었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카페 창업해가지고 월 1000만원 순수익을 내가 가져가려면 매출을 얼마큼 일으켜야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카페를 창업했어요. 내가 커피를 팔아요. 내가 순수익 1000만원 가져가고 싶어요. 얼마를 팔면 될까요? 한 달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 3,500 이상 팔아야 됩니다. 3,500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수익률이요, 한 35% 정도 됩니다. 커피 팔았어요. 35%요. 거기서 35% 벌고 월세 내고 종업원의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지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요, 프랜차이즈 권리금 해가지고 권리금 2억에 월 순수익 뭐 1000만원 해가지고 장사 아주 잘 돼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물로 내나요? 여러분, 그렇게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쉬고 매니저를 두면 됩니다. 근데 매니저를 안 두고 본인이 장사를, 몸이 안 좋아서 장사를 쉰다? 그거는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옵니다. 집 팔아요, 아파트 팝니다, 여기서 뭐 우리 애들 졸업했는데 다 대학교 잘 가고요, 너무 잘 됐어요, 네, 여기 너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풀렸어요. 그러면 왜 팝니까? 왜 팔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직장 발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믿지 마시라고요. 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잘 팔리면요, 네이버 부동산에만 올리면 기가 막히게 팔립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그쵸? 담모치아님, 장사 잘 되면 안 판다니까요. 그거 왜 팔아요? 네? 장사꾼들은요, 가게 하나 더 내고 싶어가지고 월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가게를 판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는 동네는요, 명륜 진사갈비라는 데가 있어요. 명륜 진사갈비. 여기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박 났어요. 이 갈비가 무한 리필이거든요. 네, 근데 무한 리필은요, 어쩔 수 없이 한 번 간 사람들이 두 번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많이 먹으러 가기 때문에 맛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대박 납니다. 왜? 진짜 맛집하고 맛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한 번 간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갈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갈비뼈에다가 식용 접착제로 뭐 붙였다가 안내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갈비가 아니에요. 그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실망을 해서 서서히 발길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그 갈비집, 네, 갈비집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권리금 받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라고요. 네? 그쵸? 저도 명륜 진사갈비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직접적인 상호명을 말해서 좀 죄송하고, 근데 대박 났기 때문에 처음에 이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들은 대박인 거예요. 대박인 거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륜 진사갈비가 잘못되고 맛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예? 무한리필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광고 효과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 기대보다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렇죠. 애들이 먹기 좋아요. 맛있는데 이렇게 쫙 오르는 시점에서 손바꿈을 한다고요. 손바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팔고 나간다고요. 선수들을. 예? 딱 보면 이게 처음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괜찮다는 걸 알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대만 카스테라요. 네? 대만 카스테라 흑당 라떼 파는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데 대박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지금 줄 서서 먹습니까? 안 먹는다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사람을 털고 나가는 거예요. 권리금 1억, 2억 받고요. 나가는 거예요. 본인 권리금 5천 주고 들어와가지고.
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요. 과연 자영업자가 일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평짜리 카페 얻어가지고 과연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다고요. 그게 얼마에 판다고? 매출 3천만 원짜리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요, 3천 원짜리 커피를 몇 잔 팔아야 됩니까? 예? 10,000잔을 팔아야 돼요. 10,000잔요. 예? 그러면 한 달에 10,000잔 팔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300잔 이상 팔아야 돼요. 그거 팔 수 있겠습니까? 300잔 팔려면요,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10평 가게에서 매출 3천만 나온